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여름에 막바지인데도 아직 얼굴들이 한여름을 달리고 있는 이 지친 이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고단하지만 사랑스러운 이안 감독의 영화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자기소개를 좀 활기차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네, 남들보다 반발 앞선 호기심과 행동으로 오늘도 지갑은 비어가고 있지만 지식이 충만하고 행복한 신여성입니다. 저희는 이안 감독의 영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우연히 이 차이나 무비의 또 아주 팬분을 만났어요. 어찌나 용기가 생기던지. 여러 명 만났죠? 이 자리를 빌어 꾸준히 계속 들어주시는 님들께 안부 전해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 명을 만났어요? 네. 몇 명이나 만났어요? 2명? 저는 3명. 아, 3명이나 만났어요? 네. 네, 저 한꺼번에?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고. 3명 중에 2명이 저희가 공동 중복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자주 듣습니다. 매번 듣습니다. 라는 멘트를 아예 들었습니다. 최근에 처음 들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 아, 네. 뉴페이스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장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 그냥 잠깐 날리면 자영업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그분은 여자분이시겠죠? 죄송합니다. 남자입니다. 그럼 내가 갈게. 자영업이 누군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자영업 긴장해가지고 볼펜 계속 까딱까딱 하고 있네. 긴장되네. 사운드 네. 들어갑니다. 남자라는 이야기에 네, 별로 흥미가 없네요. 네. 아유. 아니, 이 얘기는 좀 팬으로 팬으로. 아, 그리고 제가 만난 팬분은 이제 책사님의 활약에 굉장한 공감을 하셨던 분이 계시고요. 또 저희 내용이 중국 영화가 지금 이제 최근에 열린 중국 영화 포럼 세미나에서는 중국 영화가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요즘엔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물밑으로는 90년대나 이런 중국 영화 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차이나는 무비를 듣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최근에 참 중국 영화 포럼이 네. 100차 중국 영화 포럼이 열렸었죠? 네.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초대받아서 귀한 자리에 가봤는데 저는 한국에 그렇게 중국 영화의 연구자가 많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신 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13년 동안 해왔던 네. 거 이런 것도 되게 주목할 만한 막 거죠. 수백 명이 몰려왔다던데. 맞아요. 자료집이 없어서 뒤에 오신 분들은 못 받았어요. 저도 귀동냥만 하셨다는 소문이. 아, 그 정도였어요? 못 받았어요. 네. 네네. 대박을 터뜨렸구나. 네네. 네. 그래서 중국 영화 포럼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차이나는 무비도 사실 저희가 취미로 시작했지만 영화라는 게 원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학파가 형성되기도 하고 팬심이 두터워지기도 하니까요. 꾸준히 들어주시고 혹시 중국 영화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필요한 정보들을 또 공유해 드리는 작은 또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네. 애청자분께서 우리의 시즌 2의 아이디어, 저희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줘서 아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시즌2에서는 보이는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꿈꾸미의 활약 이런 건 얘기 안 합니까? 그 기본이었는데. 아, 기본이었습니까? 네. 꼼꼼히 있게 드릴 말씀 있으신 팬들은 댓글로 직접 달아주세요. 네. 저희는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 보내주세요. 네. 일단 꿈꾸미는 기본이니까 네. 기본 외에 이제 플러스된 것들 얘기하느라고 이런 거죠.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삐치지 마세요. 네. 아니 삐치든 말든 일단 팬이 중요한 겁니다.
네. 어쨌든 뭐 다 모든 분들의 활약에 다들 되게 좋아하시고 저야말로 이제 진행자를 분발을 좀 해서 캐릭터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화는요. 이안 감독의 센스 앤 센서빌리티. 정말 이안 감독의 독특한 아주 섬세한 면이 잘 남겨 있는 제목과 또 영화 장면들이었죠.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 영화는 1995년에 개봉을 했고요. 많은 영국 베이스의 영화들이 그렇지만 배우들이 대부분 주연 배우들이 영국 출신이고 영국의 기본적인 장원이라든지 그런 저택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굉장히 좀 즐거운 이미지들이 많았는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가볍게. 리안 감독의 네 번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안 감독이 대만에서 활동한 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다뤄왔던 쿵푸 선생, 그다음에 결혼 피로연, 그다음에 음식 남녀 요 세 편을까지만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겠다고 마음 먹고 처음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힘을 얻었는데 이제 영국을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합작한 영화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성공함으로 인해서 상도 굉장히 많이 탔잖아요. 네. 센스 앤 센서빌리티는 아카데미에서도 7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각색상을 받았죠. 사실 많은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생각해보면 이안 감독의 네 번째 영화이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이고 영화적인 완성도와 함께 아카데미의 어떤 그런 지향점 또 여러 가지 이제 외부자, 내부자들에 대한 시선이 많이 가미되었을 거라고 해서 각색상만 받긴 진짜 아까운 영화인데 지금 다시 봐도 근데 이제 아카데미는 원래 조금 정치적인 면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큰 성과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을 받았죠. 이 영화가. 이 영화를 각색한 사람이 근데 독특하게도 엠마 톰슨? 네. 극 중에 나오는 배우였죠. 그렇죠. 네. 미국이나 영국에서 엠마 톰슨을 모를 수는 없죠. 우리로 치면 고두심? 고두심. 고두심보다 좀 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엠마 톰슨은 59년생입니다. 그리고 휴 그랜트, 남자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이었던 휴 그랜트가 60년생. 영화에서는 이제 이 세 자매의 어떤 사랑 이야기지만 막내는 어리고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한 가정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또 꼬였다가 풀리는 이야기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영화의 수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96년도에 황금 곰상을 받았어요. 네네. 베를린은 황금 곰상, 황금 사자상은 베니스 영화제. 네, 가 되겠습니다. 네. 왜 다들 곰 사자 이런 거? 네. 왜 다 이렇게 동물로? 아니요, 황금 종려상도 있잖아요. 네, 까는 깐느. 종려. 종려가 낫네요. 그래도. 네, 네. 중국에는 닭도 있습니다. 네. 금게장, 금게장. 금게장. 그럼 황금다? 마장은 네, 황금닭. 금마장은 말입니까? 네, 말입니다. 말이죠, 네. 말. 금마장은 말. 네. 대만의 금마장은 말. 말상, 닭상. 네. 네. 아니 굉장히 희한하네요. 갑자기 왜 그런 게장 걸로 중에는 간장 하는지- 게장이 최고인데. 우리나라는 종이죠, 종. 대종상. 청룡상. 청룡상도 있고, 청룡영화상도 있고. 근데 대표하는 건 어쨌든 대종상이니까. 백화상도 있지 않나요? 백화점만. 그건 꽃. 백화장이라는 건 중국에 어떤. 백화상이 있네요. 네네네. 네, 백화상. 그거는 문학이죠, 문학. 문학상이죠. 저 네. 네. 자영업은 것 같습니다. 자막은 필요 문학상이죠. 없지만 네. 공부는 계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여름이 너무 더웠던 거죠. 네, 아직 네. 더워요. 여름에 잠시 또 고향을 다녀오더니 아직 적응이 좀. 이 영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노미네이트도 많이 됐고 각색을 엠마 톰슨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 엠마 톰슨이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엠마 톰슨이 아마 이제 캠브리지고 휴 그랜트가 이제 옥스포드대 학사들인데 굉장히 지적인 배우들이죠. 사실은. 외형만 좋은 배우들이 아니라 엠마 톰슨은 예쁜 얼굴은 아닌데 이렇게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적인 여자, 예. 매력적인. 그래서 이 영화의 두 주인공, 두 딸이 사실은 이제 엘레나인가요? 첫 딸, 큰 딸과 둘째 마리엔. 딸 마리엔인데 이성과 감성을 대표하는 이제 이미지라고도 해석이 되죠. 그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성과 감성 이렇게 번역했대.
아 그런가요? 네네. 이성과 중국 영화 감성. 제목으로도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아 중국에서 어떻게 네네네. 되겠습니까? 理智与感情 그렇게 됐구나. 이성과 감성. 이성과 네, 감성. 리즈는 이성, 예. 간칭은 감성. 그 영어 원제목을 붙이는 게 훨씬 낫네요. 그죠? 그죠. 센서빌리티가 주는 묘한 그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센스와 센서빌리티는 센스 플러스 어빌리티잖아요. 센서빌리티. 그러니까 센스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센스가 꼭 어떤 지각, 이성 너무나 이렇게 명료한 어떤 이성이라는 뜻보다는 여러 가지 그 좀 감각, 지각 그쵸. 이런 뜻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센스가 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센서빌리티, 어빌리티가 붙었으니까 그런 이제 감수성 이 정도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서빌리티는. 저도 동감해요. 감수성은. 네. 그러니까 센스라는 말이 꼭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게 마치 센스와 센서빌리티가 대립되는 그러니까. 것 같은 개념으로 우리나라 말은 번역했잖아요. 이성과 감성 제목이 이렇게. 좀. 네, 그런데 센스와 센서빌리티의 관계는 어떤 확장 그 단어의 뜻만 보면 확장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맥락도 네. 같은 맥락일 수 있고 근데 최근에 번역한 책으로는 분별력과 감수성 이렇게라도 진짜 그렇게 번역한 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번역을 최근에? 네, 이성과 감성 말고 그 제인 오스틴의 원작을 최악의 제목. 근데 분별력과 이거는 감수성 더 와닿지는 않는 것 정말 같아요. 센스가 없네. 논센스. 센서빌리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센스도 없고 센서빌리티도 없네. 우리나라 너무한다. 그거. 그러니까 너무하다. 뭔가 이거를 구분을 양분법은 아니니까 구분은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해서 더 이제 역효과가 나는 느낌이 나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은 원제목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원제목 살려서 영화는 좋았죠. 극장에서 제가 봤었을 때도 진짜 이 원어가 갖고 있는 향이 있잖아요. 독특한 맛이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왜 브루스 윌리스인가요? 나왔던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센스에 대한 이야기가 90년대가 감성의 시대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90년대 후반이 특히. 누가 불렀습니까? 네, 저 90년대 영화를 같이 봤던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감성이 막 열리는 시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좀 사회가 딱딱했다가 조금씩 풀리면서 방송도 그렇고 물론 그래서 이제 섹슈얼리티도 많이 왔지만 개인의 어떤 민감한 감각들이 좀 깨어나는 시기가 이 90년대 말 중후반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영어 원어를 쓴 것은 굉장히 탁월했다. 센스 앤 센서빌리티. 왜냐하면 엠마 톰슨이 나왔던 섹스피어 원작에 헛소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어로는 Much Ado Nothing이라는 영화 제목인데 그거는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역한 거였어요. 헛소동이. 근데 내용은 헛소동이 맞는데 제목이 너무 감수성이 떨어지니까 저는 영문학을 이제 우연히 하다가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 내용은 너무 좋은데 마치 분별력과 감수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 제목들이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센서빌리티가 탁월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또 이안이라는 감독은 상상도 못해. 중국계라든지 대만계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터치잖아. 영화 메이킹 솜씨가. 그래서 영화들 어떻게 보셨는지 장면을 아마 들춰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하죠. 그리고 지금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봐도 세련미가 뒤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2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진짜 그러네요. 95년도 네. 작품인데 자연 풍경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차이나는 장면으로 어떻게 차이나 장면으로 가게 자연 되는 경험. 리안 감독이 이게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솜씨가 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화를 찍을 때 리안이 영어를 잘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사실 이게 섭외가 왔을 때 감독으로 섭외가 왔을 때도 이 제작진과 의사소통이 별로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안을 이렇게 섭외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작진에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엠마 톰슨이 이 영화를 각색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엠마 톰슨이 판단하기를 이안의 유머 감각이 그 제인 오스틴의
그러한 유머 코드와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쿵후 선생이나 뭘 쿵후 보고. 선생이나 아, 결혼 결혼 피로연 피로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판단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웃깁니다. 웃긴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영국 감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섭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이란 소설은 영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지겹도록 읽어왔던 그런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들이 이 영화로 이렇게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해외에서 외국 감독을 섭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었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 네.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로 치면 한 소나기 정도 되는 황순원의 소나기처럼 모두가 다 아는. 아. 새로움이 없을 수 그렇죠.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네요. 이런 영화를 찍어서 흥행할 거라는 기대를 전혀 안 했겠죠. 아. 예. 와, 그런 거 치면 이 그럼 이제 영화는 정말 그럼 그 감독을 컨택을 하고 이게 오히려 엠마 톰슨 쪽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모험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도 안 되고 이게 배우들과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락을 한 것은 제의를 수락한 것은 각본을 쓴 엠마 톰슨이나 또한 투자자도 이러한 모험을 달갑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뭐 차이난 한 장면 얘기를 좀 해보면 영화 속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참 많잖아요. 그 어떤 장면들 좀 유심히 보셨는지 기억에 남으시는지 편안하게 자영업부터. 제가 먼저 말해버리면 이게 이게 또 제가 먼저 말할까요? 그러면 네. 전 마지막 장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첫째 딸인 엘레나가 그 포라스인가요? 전 이 인물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포라스인가요? 그 남자와 나중에 상봉을 하게 되면서 이제 포라스가 결혼이 파탄 나고 왜 퍼라스지? 이름이 자막 없이 보다가 지금 이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에드워드 자막 포라스. 자막이 씹었죠 이번에. 네, 자막 있게 봤습니다. 에드워드 자영업이 휴그랜튼. 아니었네. 예. 포라스 아닌가요? 그 사람이? 우리는 에드워드라고 하는데. 에드워드 네. 포라스.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퍼스트 리서치를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을 네, 이제 에드워드 상봉하면서 이제 그 엘레나가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짠하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엘레나가 이 영화 초반부터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잘 통제하는 그러한 인물로 묘사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뭔가 감성을 이성에서 감성으로 이렇게 뭔가 과도한 그러한 느낌이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중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의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시지얼치. 거기서 또 그걸 꺼내갖고 오네. 대단해요. 그런 무슨 뜻이에요? 사자성어가 저기 있습니다. 한자로 좀 설명을 예. 좀 먼저. 희자, 극자, 이자, 읍자입니다. 그러니까 희는 즐거울 희자, 극은 이제 극진할 극, 다할 극, 이자는 이제 연결하는 그런 몸으로써. 읍은 울읍, 곡할 읍. 네네. 그러니까 이 기쁨이 극에 달해서 그게 울음이 됐다. 이거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대사가 똑같네요.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슬퍼서 우는 것보다 기쁘면서 우는 눈물이 훨씬 더 진하다. 뭐 이런 멘트를 원래 셰익스피어가 했었죠. 극과 극은 통한다. 네, 그럼요. 시지얼치. 네. 시지얼치. 차이날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 시지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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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번 영화는 좋네, 자막을 잘하네.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막을 가지고 봤죠. 자영잇. 자영잇. 오늘은 자영잇 자영잇.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 속에서 주옥 같은 이 어휘들이나 멘트들을 제가 잠깐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중국어 자막을 본 거예요? 지금? 네네네. 아, 그럼, 그렇구나.
중국어 괜찮네. 자막으로 이미 다 그게 번역이 돼서 상영이 됐습니까? 그럼요. 95년 영화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영이 됐습니까? 중국에서 상영은 되진 않았습니다. 음. 예, 상영은 되지 않았고 불법 루트로는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경로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경찰을 불러야 되겠군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신고하면은 얼마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다시 받기, 그러니까 내려받기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영화 사이트가 네이버도 있고 뭐 예스파일. 저는 유튜브 레드 유료로 했는데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유료 가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렴한 편이고 넷플릭스에도 이 영화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 달 가입하면은 무료로 보여주는 영화 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디지털로 다시 재작업이 된 것들을 오픈하는 게가 있고 예전 파일을 그냥 디지털로 그냥 이렇게 옮겨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 파일들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좀 믿을 만한 포털 이렇게 정가를 주시더라도 이거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화는 두고두고 봐도 이게 고전의 힘이잖아요. 전 이한이 갖고 있는 힘 중에 이제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데 고전 작품들이 인간의 본성이 되게 천착하고 그중에 영문학의 소설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아주 미묘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해서 나중에 또 계속 봐도 좋은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브랜드명을 막 얘기하셔도 됩니까? 아니 그래서 또 광고를 또 따라 아 그렇구나. 네. 우리 광고가 들어올 수 그쪽에서 있구나. 연락이 네. 오려나? 저희가 언제까지 순수하게 제 지갑이 찢어지는 걸 볼 수는 그럼 한 없잖아요. 군데를 확실히 밉시다. 네, 유튜브 3,500원. 연락 주세요. 난 N사에서 봤는데 5,000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N이 두 개구나. 네. 네이버도 있고 넷플릭스도 네. 있네. 저는 Y사인데요, 그러면. Y사. 저는 비사입니다. 네. 비사. 저는 진짜 블랙? 블랙? 루트 오브 블랙? 그리고 경찰이 눈을 두들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이나는 한 장면 얘기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엘레나가 울던 장면, 그 이한식의 연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책사님도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네. 저 딱 그 엘레나 이 장면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두 분 네. 통하셨어요. 이번에 통했네요. 늘 통합니다. 저희는. 늘 예. 통- 축하드려요. 이상해. 아니 이성이냐 딱 감성이냐 음. 나눠질 수 있는 양극의 구도로 가고 있다가 사실 그게 무너지는 느낌? 또 이제 엘레나의 울음으로 이성적인 여자 참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들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그래. 감성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걸 하나의 단어를 말하지 않고 딱 그게 울음으로 표현했던 그 장면이 그래서 이 영화가 이성이야 감성이야 두 가지 구도로 가지 않고 이게 섞여서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되게 좋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한이 좋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음. 관객을 끝까지 어쨌든 관객에게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 하나의 뭔가를 끝까지 가져가서 관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겠구나 했을 때 확 뒤집어가지고 그 공감을 배가시키는 그 밑에 아주 조금씩 흘러왔던 감정의 고리가 크게 되는데 감객은 그냥 평평하게 보다가 이 안의 방법으로 확 뒤집으면은 그러면 이제 관객이 그 영화의 그 마지막을 이한 영화에 몇 번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극적인 하나가 있었고. 근데 그것의 원료를 막 영화 초반을 찾아가 보면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딱. 그렇죠. 브로크백 마운틴도 네, 맞아요. 그렇고 그런 것이죠. 예. 네, 음식 남녀도 어느 순간에 그렇고. 안에 이렇게 자기 감정을 확 복받쳐서 네, 이렇게 드러내는 아주 조금씩 네, 누수를 네, 보여주다가 네, 네. 이것도 바로 그 앞전에 그 루시라는 그쵸. 여자 때문에 얼마나 상처예요. 바로 그 앞전에라고 얘기하는데 브로크백이랑 왜 헷갈렸지? 브로크백 마운틴 얘기하니까 바로 그 앞전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네 집중하세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부터 네. 쭉 고양시킨다 그러죠. 네 맞아요. 위로 쭉 끌어올렸는데 그게 잘 안 보여. 잘안 보이는데 보여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그 감정에 젖어 있었던 거야. 나도 어. 보는 사람도 그죠. 그래서 딱 그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딱 이제 터트려 버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감독은 그거를 보고 있는 거고 관객은 그럼 어디 있냐? 관객이 엠마 톰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구나. 라는 이제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팍 터지는. 네, 그래서 이안의 그런 수법. 혹시 자영업 울진 않았나요? 기뻤어요. 저도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지얼치. 지지얼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안 영화 뭐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 했지만 따뜻하고 인간의 나약하지만 사랑스러운 그런 점들에 이 감독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희망을 갖는 존재. 그리고 그런 인간을 긍정하는 감독. 그래서 이제 이 영화들이 굉장히 감정선이 미묘하고 어느 순간에도 그 어떤 뭐랄까 작은 어떤 이미지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안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감정 표현의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어준다든지 막 그 사람을 저 멀리서 들으면서 표정을 막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뭐 폭풍우 치는데 넘어진 그녀를 이렇게 막 달려와서 막 해준다든지 뭐 이런. 그러고 보니까 꼼꼼이님의 한 장면이 안 나왔네요.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근데 이제 저까지 거기에 묻어가면 네. 좀 묻어가는 거죠. 불성실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한 장면만 더 얘기하면 그 둘째 딸 마리엔이 막 비 오고 폭풍우 치는 날 그 발을 다치잖아요. 근데 그 발 다친 발을 이렇게 남자애가 만져주면서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만져주면서 이렇게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 전문 용어로 작업이라 그러죠. 멘트도 작업 멘트야. 전문 용어로 작업이라 그러는데 그 장면이 참 그 남자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애달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감성이시구나. 네네네. 좋았습니다. 그 장면이 애달다. 참 좋았습니다. 작업 거는구나 이런 느낌은 확 났는데. 그래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영화 그 홍등이 생각났거든요. 발 때문에 발이 그 성감대였잖아요. 홍등에서. 어머나. 얘기 설명했죠 예전에. 저는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남자가 다음날 병문안을 와도 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뭐 기다릴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가는데 다른 남자가 먼저 꽃다발을 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온 그 남자가 벌써 누가 왔다 가셨군요. 그러면서 저는 들판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들꽃을 주잖아요. 그때 케이트 윈슬렛 그 둘째 딸이 저는 야생화를 더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고받는 케미가 약간 그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 송혜교 같은 케미. 그러니까 완전히 탁탁 붙는 케미 있잖아요. 그래서 엠마 톰슨이 제가 알기로 영화 제작 기획을 또 많이 했지만 굉장히 그런 거 감수성이 뛰어난 배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봐도 대사가 좋았다. 네, 그래서 한 장면들을 지금 다 때로는 불성실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가 워낙에 대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브로큰백 마운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자 쓴 말 탄 장면들, 산을 배경으로 해 막 달리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네. 한 거기 때문에 제인 오스틴 원작 자체가 18세기의 영국이기 때문에 네. 그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그 코스튬들, 의상들, 그다음에 자연 배경들, 집, 그다음에 뭐 식기, 앉아서 먹는 도자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네. 다 이제 그 시대의 것들을 고증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편지 쓸 때 그 뭡니까 깃털에다가 이렇게 잉크 묻혀가지고 편지 쓰고 막 이런 장면들이 전부 이제 18세기 영국의 귀족들의 삶. 근데 이제 물론 아주 귀족적인 삶은 아니지만 유산을 못 받아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그 중산층 이상의 그 가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과 문화를 볼 수 있는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양반들 사대부 가문의 그 삶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확 궁금증이 감소되네. 영국에서 임진의 나라로 가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이 차이나는 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정말로 영국의 이미지가 잘 담겨 있는 영화라는 거. 그리고 음악도 괜찮았어요. 1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2부에서는 이 영화에 출연하는 뭐 배우들이라든지 또 원작이 됐던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이것들을 잘 연출한 이안의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부를 마무리 질까요?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호기심과 행동으로 지갑은 비지만 행동 늘 행복하고 지식이 충만한 친여성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꿈꿈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다지만 오늘 같은 영화는 또 필요 있습니다. 네, 저는 자영업입니다. 플렉서블. 기가 팍 죽었네. 자막을 보고 오더니. 네. 네,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이 서로 다르네요. 중국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그죠? 오늘 이안 감독의 영화 센스 앤 센서빌러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이안 감독의 영화지만 영국 배우들이 영국 작품을 무대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배우들 얘기도 꽤 재밌어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중국 영화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이 배우들의 활동 무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휴그랜트만 해도 저는 뭐 노팅힐 이런 영화들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노팅힐도 있고 러브 액츄얼리. 네, 러브 액츄얼리도 너무 러블리하죠.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정말 휴그랜트는 정말 한 90년대부터 2000년 지금도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어떤 청춘물이라기보다 로맨스 코미디 뭐 이런 물에 정말 황제급에 해당하는 얼굴도 잘생겼지. 뭐 연기도 꽤 잘하지. 이 영화에선 약간 밉상 연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엠마 톰슨도 빼놓을 수 없는 영국 배우죠. 근데 지적이고요. 제가 뭐 1편에서는 고두신 여사님께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국내에서는 근데 지적이면서 중후한 멋을 가진 여자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고두심 씨는 또 중후하지만 지적이지는 좀 않은 이미지고요. 엄마 같은 이미지. 최명길 좋아합니다. 최명길. 네. 사극을 좋아하네.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 또. 그래서 뭐 이렇게 최근에 드라마에만 복귀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장미 씨나 이런 분들은 얼굴 예쁘고 뭐 방부제 미모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배우들이 되게 지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각색도 하고 뭐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한다거나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사실 많지 않은 걸 보면 우리나라 영화나 이 산업에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좀 낮았었다는 걸 어쩌면 상징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제작자로서는 심재명 씨처럼 그런 분들, 뭐 변영주 감독 이렇게 정말 독자적인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또 엠마 톰슨은 연기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세계 어떤 깊이라는 게 우린 연기만을 막 따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래서 앨런 릭먼 여기 브랜든 대령으로 나오는 그분도 지금 세대들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로 알려져 있지만 아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 네, 네네네. 너무 안타깝지만 가운데 머리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 따고 나오시는 분. 그래서 아 멋있죠. 그 있죠.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고 목소리도 너무 카리스마가 있죠. 카리스마가 중후하고 있어요. 네. 201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암투병 하시다가 정말 전 영국인들이 추도의 물결이 엄청났었던 기억이 나요. 국민 배우. 네, 영국의 맞아요. 국민 배우. 네. 46년생이셔서 그렇게 막 되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 해리포터 주인공이었던 그 배우가 긴 추도문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80세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그 해리포터 주인공 해리포터라고 불리우는 그 배우가 이제 그 추도문에서 자기를 아이 취급하지 않고 동료로 대해줬던 네. 그런 멋지네요. 네. 그래서 그런 품격 이런 게 좀 영국 배우들한테는 약간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이제 신인으로 거의 출연했었던 그 케이트 윈슬렛 그죠? 거의 둘째? 뭐 신선했었죠 그때는. 되게 어리고 얼굴이. 그 타이타닉의 네 주인공. 맞습니다.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케이트 네, 윈슬렛 씨. 너무 둘째 딸로 나온 거죠 여기서 네. 지금. 네. 너무 풋풋하게 나오죠. 질투나 어떤 감정 표현들이 정말 그 나이에 맞도록 최근에 2020년에 개봉되는 아바타 2의 주연으로 케이트 윈슬렛이 다시 개봉관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연기력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타이타닉 이전에 이게 영화가 되고 네 맞아요. 이 영화에 여기 둘째 딸로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거잖아요. 네. 타이타닉이 1997년이고 이거는 95년이니까. 95년이고. 네. 큰 영향을 2년, 미쳤을 예. 것 같아요. 네, 네. 캐스팅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뷔작은 아닌 것 같아요. 케이트 윈슬렛의 네. 데뷔작은 이제 아마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알려진 그렇죠. 영화고. 그랬겠죠. 네, 이 영화에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서 그렇죠. 사실상의 뭐 데뷔작이라고 해도 크게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데뷔작 얘기하니까 앨런 릭먼의 데뷔작이 1988년에 개봉했던 다이하드예요. 다이하드 그때만 해도 브루스 윌리스 빼고는 극장 개봉이 어려울 정도로 좀 하드한 오빠들의 전성시대였죠. 정말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근데 최근에는 저도 만나요. 봤네요. 다이아드 3? 그때는 해외 영화의 전성기. 어. 해외 영화 전성기. 그래서 그 배우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이야기 중에 저희가 차이나는 포커스로 원작이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는데 바로 이 센스 앤 센서빌리티의 원작자인 제인 오스틴의 원작에 대해서 또 우리 조미료 전문가이신 조미료 전문가이지만 조미료를 몰라. 아마 제인 오스틴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소설이 오만과 편견. 이죠. 네. 그래도 사랑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 오만 그리고 편견. 그리고 돈 아닌가? 가난. 재력, 경제. 그럼요. 이게 여기도 밝혀지고 우리나라 있죠. 드라마에선 돈이에요. 아 그런가요? 감히 너 따위가 고부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그건 합시다. 오만과 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이 떠오르고 영화도 사실 다양하게 변형돼서도 하고 그런데 그쵸. 이제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보면서 이 영화의 원작이 제인 오스틴이 있었고 또 이게 원작 제목 그대로인 거를 아마 대부분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럼 또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이게 원작과 얼마나 같은지. 아니, 제인 오스틴이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언제적 작가입니까? 18세기 끝물 18세기 마지막에. 마지막 끝물. 건물. 제가 자영화 못 질문과 동시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네. 1775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네. 1817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인데 18세기 이제 끝물에 살았던 분인데 오늘의 단어 끝물.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네. 살았던 분인데 우리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세기와 21세기를 우리는 거의 절반씩 걸쳐 살잖아요. 네.
갑자기 비유하기 뭐하지만 음. 그래서 저기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42세 네, 42살에 아이고 아까 일찍 되게 돌아가셨네. 일찍 예. 죽었어요. 네, 그렇네요. 예. 되게 일찍 결혼 않고 또 42세까지 였고요. 근데 뭐 잠깐 설명을 하면 오만과 편견 이전의 첫 작이 바로 센스 앤 센스빌리티. 근데 오만과 편견도 거의 본인이 19세, 20세 때 쓴 소설이었고 이게 소설화된 것은 1811년.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 정도에 이제 세상에 소설은 나왔고. 근데 그 앞전에 이제 센스 앤 센서빌리티로 첫 작이 습작했던 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보면 이게 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약간 개인적인 것도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서 자기 일상이나 그쵸. 본인의 일상이 그쵸. 들어가 있는 게 결혼하려고 했던 약혼자한테 약혼이 이제 파혼되는 게 본인이 겪은 거. 이제 그로 인해서 그냥 42세까지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살았던 게 다른 것도 있지만 약간 이런 사회에 대한 외침도 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소설 속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뭐 사랑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국의 그런 사회들에 대한 것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이제 소설에 묻어놨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거기 배경에도 에드워드가 나중에 그 교구의 목사가 되듯이 실제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님이셨고요. 예, 8남매 중에 7째. 아버지가? 아, 제인 오스틴이. 제인 오스틴이 아, 네. 목사님의 이제 자제분으로 해서 예, 7째. 둘째 딸이고 워낙에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거 이걸 좋아해가지고 밀어주고 이제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8남매 중에 7째인데 딸 중에선 둘째 딸이라고? 딸의 둘째 딸. 그 네. 위가 다 오빠들이었다는 오빠들. 거. 오빠고 오빠랑 언니 한 명 네. 있었다는 거야? 어. 네, 좀 정리할 걸. 네. 감사합니다. 금방금방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네. 8남매 중에 7째인데 둘째 딸이라 그러니까. 네. 하나만 얘기할 걸.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오만과 편견도 그러는데 아버지가 여기저기 트라이를 했어요. 출판사에. 네, 출판사에. 근데 그때는 거절당하고 거절당했던 게 있고요. 신인이니까. 예. 뭐. 나중에 그래서 본인이 36살 정도에 이제 첫 작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센스 앤 센서빌리티가. 예. 근데 배경들은 이제 다 그런 건데 총 죽을 때까지 총 6편의 작품이 이제 과작이네, 과작. 6편의 작품. 뭐, 과작? 네, 예. 많이 쓰지 않았어요. 많이 쓴 거는 아니고. 아니죠. 많이 쓴 건 아니에요. 제주가 뭐 너무 비상해서.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제주가 일찍 비상해서. 4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6부터 빛보기에는 너무 좀 짧은 시간? 그러니까 1년에 한 네. 편 정도 쓴 거네, 그냥. 네. 첫 출판을 시작한 이후에. 나머지 뭐 설득이라는 책도 잘 팔리고 있는데 저희가 읽는 책으로. 근데 그것도 거의 죽은 다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맨 처음에 시대적인 배경이 늘 좀 포함이 된 게 저자 이름에 자기 제인 오스틴을 못 썼어요. 보면 by a lady라고 돼 있어요. 레이디. 자기 네. 이름을 못 쓰고. 자기 이름을 못 쓰는 그 시대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고 마지막 여자가 웬 작가냐.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최고의 목표가 마치 결혼인 것처럼 표현했던 그런 사회에 대한 이런 외침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이 좀 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묻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오만과 편견의 작가로도 돼 있어요. 오만과 편견이 나온 이후에는. 네. 근데 이제 유작인 설득이라는 그 책이 나올 때 6번째 책이 나올 때 정도에 제인 오스틴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예. 유작인데 뭐 그거는. 유작 뒤에 그러니까 다 집필해놓고 끝나고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간 다음 해인가 나왔죠. 맞아요. 그게 펄수에이션. 설득. 네, 펄수에이션. 예. 2007년에 개봉한 그 비커밍 제인이라는 영화가 예. 이 제인 오스틴의 생애를 그린 영화예요. 그 영화가 재밌어요.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했는데 지금 책사님이 설명하신 그 삶을 잘 네. 재현해놨어요.
거기서 되게 재밌어요. 저도 한번 찾아는 봤는데 하나 다른 점은 이 첫사랑했던 남자가 네. 거기에 나오죠. 네. 예, 근데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맞아요. 그 영화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걸로 표현해줬다 해요. 아, 영화 속에서 이루어졌었나? 하여튼 그 한 사람에 대한 네. 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잠깐 이제 제가 중요한 거가 되겠네요. 소설과 다른 어떤 소설과 영화에 비하면 이 책은 굉장히 많이 원작에 충실한 거? 이안 감독이 원작에 충실하게끔 많이 설정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크게 다른 건 저는 이제 오늘 지난번이랑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엠마 톰슨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변형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주인공 언니의 나이가 원작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첫째랑 둘째랑. 예, 그래서 19살, 17살. 연년생이에요? 아니 거의 이렇게. 거의 연년생이에요. 거의 연년생.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라는 거가 제목이 좀 대조로 하는 게 맞는데 엠마 톰슨이 지금 나오면서 노천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게 이제 이게 대작이 되냐 이러면서 이렇게 불평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인공들이 있어서 나이들 묘사를 좀 달리했던 거. 그다음에 책에서는 마가렛의 이제 위치 영화에서도 큰 위치는 아니지만 책에서는 더 묘사된 게 거의 없고 이제 영화에서 좀 더 두드러진 거. 예. 이런 정도의 차이. 그다음에 그냥 큰 줄기의 내용들은 좀 같이 가고 있어요. 예. 초창기라 아마 각색을 많이 안 했나 봐요. 그죠? 예. 저희가 여태까지 이안 감독이 각색했던 짧은 단편들 보시면 굉장히 짧은 거를 갖다가 엄청난 세계로 막 그려냈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책으로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책으로 이거를- 두꺼운 거를 뒤에 오히려 더 빨리빨리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 뭐 주인공의 주변의 인물들 나오는 것도 많이 좀 더 축약한 거? 이 정도인데 그 맥락 갖고 가는 줄거리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초반이니까 네. 이것도 우리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국민 작가의 글이니까 함부로 또 영국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함부로 또 상상해서 그려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거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부담이 있었을 부담감이 것 같아요. 있었겠죠, 좀. 이게 그러네요. 부담 때문에. 근데 그런 저는 것도 있고.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 저는 이게 제인 오스틴이 항상 누구랑 헷갈렸냐면은 에밀리 브론테랑 헷갈리잖아요. 에밀리 브론테 브론테 자매. 폭풍 네, 이런 폭풍 거? 네. 아. 근데 이 제인 오스틴이 1817년에 사망을 했는데 에밀리 브론테가 1818년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시기의 여성들의 뭐라고 삶을 해요? 제인 오스틴의 환생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저는 이제 그게 우리가 막 영국 문화사를 깨는 게 아니니까 작품으로 보면 다 다른 작품인데 되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좀 많이 비슷한 것 되게 같아요. 비슷하죠. 예, 그리고 제인 에어, 사회상이 비슷하고. 제인 에어 폭풍이 언더 폭풍의 사회를 언더. 고발하는 느낌도 네. 나면서 제인 에어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네, 네. 그렇죠. 이름 제인 때문에. 오스틴. 근데 제인 에어 같은 경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인 중에서 가장 갑은 문재인이죠. 괜찮나요, 우리? 네, 그럼 저희가 뭐 북한 방송을 또 시작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 제인이 있지만 네, 여러 제인, 레이디 제인도 있고 문재인이 제일 갑 아닌가? 네. 갑으로 하시고. 그런데 그 제인 에어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국에서는 이렇게 헐리우드나 이런 상업 영화보다 BBC가 제작하는 드라마가 훨씬 인기가 있고 밀도가 되게 높아요. 제인 에어 영국 드라마 시리즈를 보시면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못지않은 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제인 에어의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영국 드라마를 굉장히 필수적으로 챙겨보고 저도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들을 한번 같이 그러니까 영국 작품들 이런 이제 그 당시 이 제인 오스틴이나 어떤 이 브론테의 작품들은 영국 드라마를 한 번씩 꼭 챙겨보시면 영화에 없는 것들이 드라마에서 더 진지하게 차이나는 뭡니까 이제 거의 소설. 글로벌화 돼가지고 뭐 네. 영국 문화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이 리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리안 네, 때문에. 리안 맞아요. 감독 얘기하다가 이제 리안이 대만에서 저 미국으로 날아가서 영국 영화를 진짜 만드는 바람에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됐는데 저거 트랜스 차이나가 됐네요. 영국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저는 영국을 안 가봤는데 그런 이제 약간 판타지가 있죠. 그쵸. 영국 문화에 대한 어떤
그 품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영국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 안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나 영국을 잘 아시는 분들, 영국의 일상을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영국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멀리서 보는 거니까 이 그런 어떤 품격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있죠. 그 품격과 자부심의 근저에 바로 섹스피어 같은 문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영화에서도 셰익스피어 나오죠.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소네트. 그렇죠. 소네트가 나오죠.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이신가? 행인 일의 대사 같이. 자막에는 갑입니다. 자막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궁금합니다. 이 영화도 사실 BBC에서 제작을 했었잖아요. 네네. 3부작으로 제작을 했었죠. 예. 드라마로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드라마로. 예, 한번 네. 나중에 보시기 다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이제 뭐 셰익스피어 얘기를 해야죠. 예. 발음이 어떻게 중국어스러워. 셰익스피어. 중국어로는- 중국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시비아입니다. 예. 중국 완전히 다릅니다. 못 따라하겠네요. 네, 예, 영화 속에서 이 계속 셰익스피어의 시가 많이 인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특별히 이제 둘째 딸이 네. 예, 이제 남자와 교감할 때 시로서 교감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 아쉬울까봐 제가 또 시 번역 시 아유 이건 뭐라 그러죠? 번역본을 준비해 왔습니다. 왠지 장업이 읽으면은 셰익스피어의 시가 한 시가 되고 사스피아? 예. 예, 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자주 언급된 소네트 116편입니다. 예. 네. 소네트 116편인데 이 번역은 굉장히 유명하신 수필가죠. 피천득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인연의 그 피천득.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인연의 그 인연? 피천득 인연. 선생님. 인연이라고 해주십시오. 잘못 붙여서 자꾸 발음하시지 마시고. 피천득 선생님께서 번역하셨고 제가 감정이 굉장히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감정을 이입해서 읊어드리진 못하고 최대한 한시 느낌이 나지 않게 한번 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진실한 사람들의 결혼에 방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변화가 생길 때 변하고 변심자와 같이 변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로다. 아니로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지표라. 폭풍을 겪고도 동요를 모르는 사랑은 모든 방황하는 배의 북두성이로다. 그 고도는 측량할 수 있어도 그 진가는 알 수 없는 사랑은 세월의 놀림감은 아니라 장밋빛 입술과 뺨은 세월에 희생되더라도 사랑은 짧은 시일에 변치 않고 심판일까지 견디어 나가느니라. 이것이 틀린 생각이라 증명된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으리라. 인간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리라. 네, 이런 시였습니다. 그게 오늘 혹시 차이나는 한마디입니까? 아니겠죠? 잉글리시는 한마디겠죠. 잉글리시는 한마디. 아니 오늘은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브로크백 마운틴에 이어서 오늘 꿍꿍이 영어로 해야 되죠. 네, 근데 이거 저는 중국어로 근데 우리말인데 선생님도 중국어로 좀- 들리잖아요. 네, 아니로다. 사랑은 언제나 그걸 옮겨놓은 거. 피천득 선생님이 좀 옛날 분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투로 좀 옮기셨나 보다. 시 같은 맛을 좀 나게. 네, 일부러 또 그렇겠죠. 뭐, 예. 섹스피어를 살려서. 약간 시조 같은 느낌도 드시잖아요. 피천득 선생님 원래 글이 네네네. 우리말 디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자영업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그렇게 네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오늘의 한마디를 꼼꼼히께서 준비하셨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I wish I knew 제가 준비했어야 how 되는 to 겁니까? kill you. 영어라서. 영어라서. 이제 영화가 배경이 영어로 나올 때는 야, 그렇죠. 꼼꼼히께서 네. 꼼꼼하게 준비. 이거 큰 인물을 맡았네. 네. 킬러 부담됩니다. 콘텐츠입니다. 킬러 콘텐츠. 부담됩니다. 잠시 킬러 콘텐츠를 이양한 거죠. 네네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네네. 그 오늘의 그러면 차이나는 한마디, 잉글리시는 한마디. 그 사랑은 불타오르는 거야. 이겁니다. 오. 사랑은 불타오르는 거야. 누구의 대사였죠? 그 마리엔의 대사였죠. 네. 마리엔 둘째 딸이 마리엔이 언니랑 대화하면서. 네, 언니가 나오죠. 자기 네. 감정을 너무 숨기니까. 맞습니다. 네.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불타오르는 거다. 찌릿찌릿해야 돼. 네, 네. 언니의 답답한 것을 아. 보면서 동생이 말할 때 그쵸. 그때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한번 들어가 봅니까? 네. 사랑은 불타오르는 거야. 영어로는요. To love is to burn. To be on fire.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가 이렇게 길어? 우리말은 짧은데 완전히 아니 러브 완전히 이즈 연구하실 때 이런 기분이셨군요. 막 화가 나. 아니 번에서 끝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끝나도 됩니다. To love is to burn.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해도 네, 저는 해도 되는데 거기까지만 그다음에- 합니다. 대사는 그 뒤에 또 하나가 왔어. To be on fire. On 이게 또 하나가 fire로 붙었단 된 말이에요. 겁니까? 네, 네. 아.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에요. A is B and 투부정사. C 이거예요. 투부정사입니다. To love 사랑한다는 것은 To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습니다. To love가 to love. To love is to to burn. burn 불타오르는 것이다. 음. 이것도 명사적 용법이 보어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네. 네, 보어면 이형식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To be, to 작은- love is to burn. 번. 그다음에 to To be be on on fire. fire. On fire는 fire. on fire. 아.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것도 온. 내 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 후끈후끈. 예. 근데 on fire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전치사로 하나의 붙어서. 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명사화 시켜주려면 비동사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to be on fire 이렇게 가는 아, 겁니다. to be on fire. 역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근데 이제 보어로 다 쓰인 거. 보어로 아유. 쓰이는 거. To 훌륭한 love는- 영어 문장이었네요. to love를 설명해 준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그러네요. I wish I knew how to quit you보다는 뭐 한 100만 배쯤 쉬운 문장이에요. 그래도 브로크백 마운틴 때 그 차이나는 한마디도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었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I wish I knew how to quit you. 네. 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를 한번 그러면 자영업부터 따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저부터 시작해? 네네. 제가 맨날 먼저 하면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책사님이 먼저 하시면 진행자 되나요? 맘대로 해요. 네, 하라면 하는 건지. To love is to burn. To love is to burn. To be on fire. To be on fire. 네, 좋습니다. 네. To love is to burn. To love is to burn. To be on fire. To be on fire. 갑자기 To 번이 be 먹고 on 싶어. fire 이러지 말고 fire 이러지 말고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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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그 둘째 딸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제대로 실어야 된다. 그렇지. 네. To love is to burn. To To- be on fire. 왜 저는 아니, 한 번에 갑시다. to love is to burn, To be on fire. to be on fire. fire. 네, 정말 뜨거운 말이네요. 사랑은 뜨거웠어. 불타오르는 겁니다. 왜냐면 to burn하고 to be on fire가 거의 같은 뜻이라서 한국말로 맞아요.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네. 사랑은 불타오르는 거야, 불타오르는 거야.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찌릿찌릿 느끼는 거야. 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런 거네요. 내 몸이 화끈거리는 거야. 뭐 이런.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그 문장을 가져오신 거 To 보니까. love is to burn, to be on fire. 말을 막네요. 네. 드라이하게 하지 마시고 감정을 실어야 된다고. 영화에서 몇 번이나 말을 합니까? To be on fire. To love is to burn, to be on fire. 네. 사랑을 불타는 거예요. 네, 오늘 감정 하나도 없어. 감정 하나도 없어. 셰익스피어를 품은 영화, 또 이안의 네 번째 영화, 그리고 엠마 톰슨이 각색했고 황금 곰상을 받았던 1995년의 개봉작 센스 앤 센서빌리티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 안 보신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영국 드라마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제인 오스틴의 소설도 한번 따라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대에 뭐 고전으로 지금 그쵸. 남아있기 때문에 뭐 센스 앤 센서빌리티도 한번 원작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오만과 편견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 오만과 편견 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낌 있는 제목이네요. 그래서 그걸 지나다니면서 맨날 오만과 편견을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책 이름이더라고. 소설 책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만과 편견. 근데 오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편견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의 명언이죠, 명언. 그렇죠. 네, 그런 명대사.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제인 오스틴 작품 아까 6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번역돼서 있습니다. 네. 네, 다 국내. 아, 제인 오스틴.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가 18세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좀 낮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마치 지금 한류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여성을 되게 뭐 수동적인 대상으로 묘사돼서 문제가 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 영화 디 아워스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18세기 여성상을 그렇게 제인 오스틴이나 브론테 자매들이 그렇게 그렸다면은 사실은 버지니아 울프 세대에 오면은 버지니아 울프가 또 다른 이제 여성주의 영화들을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디 아워스는 그 시대를 새 시대로 연결해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제 자기의 주체성을, 의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에밀리 브론테도 30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는 다르지만,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진 않았지만,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제 디 아워스라는 여성주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섬세하면서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신여성이 오늘 이름값 하네. 아, 그런가요? 네? 여성주의에 대한 얘기가 요즘 그런 게 F 시네마라고 해서 여성 감독이 쓰거나 여자 감독이 만들거나 여자 배우가 주연을 하는 영화를 F 시네마라고 해서 요즘 아예 채널이 나와 있죠. 그래서 F 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별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더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영화 중에 이 디 아워스 같은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통찰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 원조에 브론테 자매라든지 제인 오스틴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되게 수동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들의 삶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주체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여성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잖아요. 폭풍의 언덕도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영두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한 덕분에 이런 풍성한 이야기를 또 하네요. 네, 좋습니다. 차이나는 무비를 이제 어느 순간에 끝내고 네. 우리가 영국은 무비 이런 건 안 너무 합니까? 그러면 잉글랜드 무비 이런 영국같이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영국을 아니 그러니까 문학대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영화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네, 좋습니다.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랜스 영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트랜스 차이나 네네. 무비? 네, 좋습니다. 트랜스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한 감독의 영화가 한 편 남습니다. 마지막 영화로 라이프 오브 파이가 남아 있어요. 또 명작이죠. 정말 명작이죠. 네. 다음 시간은 라이프 오브 파이로 찾아뵙고요. 대만 연구센터와 함께하는 저희 대만 영화 감독 시리즈 이안의 센서빌리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화끈하게 감성적으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불타오르게.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